네, 안녕하세요. 2000이란다. 이번에는, 코스트 베네핏,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SRI 중에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능 분석, 다범주의 분석, 어, 다범주의 분석, 뭐 다속성 효용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라고 제 기억에는 장애방어 20점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사의 이론 문제로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뭐 책 중에서는 이 옵티마이징,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해 있어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하는 기법이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거라는데 이 그래프도 나와 있고 한 만큼 일단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또는 그리고 그걸로 이용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하나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Y축은요, 이 코스트고요. 이 X축은요, 콜렉티브 도즈입니다. 이 콜렉티브 도즈라는 거 이제 집단선량이죠. 집단선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코스트가 높을 때랑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방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피폭의 부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최적화라는 게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엄청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 피폭은 우리의 현재 있는 그 형평상 그 형편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차폐나 뭐 방호 설비를 구비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최적화라는 개념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최선의 피폭을 하는 것이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 방호 비용이 지금 방호 비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선량은 높죠. Y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폭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X 플러스 Y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 편익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Y가 이 뭐 최소가 되는 점이 여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최적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최적화 선량 뭐 방어 원론에서는 알랄라도즈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으면은 뭐 최적의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뉘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식을 한번 좀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 V-P-X-Y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방호, 비용, 그리고 얘는 피폭의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을까요? 방호, 비용. 얘는 피폭,
부담. 그러면 V랑 이거는 이제 토탈 코스트, 그러니까 총 비용이겠죠. 총 비용. 그리고 얘는 V는 제가 알기로는 총 가치. 이거는 방호와 필요 없는 비용이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집단 설량으로 미분을 한번 합니다. 마이너스 안 묻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여기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가장 최소가 된다는 지점을 찾는 것은 결국 변곡점을 찾는다는 얘기랑 똑같고, 우리는 그 미분의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분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여기는 지금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 가치랑 방어가 필요 없는 비용은 우리가 지금 이 최적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dx ds 마이너스 dy ds 이렇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dx ds 마이너스 dy dx 이렇게 됐을 때 이 x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므로 현재 지금 보았을 때 dx 즉 x가 늘어나게 되면은 즉 방호 비용을 그만큼 많이 방호 코스트 코스트를 많이 투자할수록 피폭의 부담이 줄어든다. 음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이게 결국 이 그래프랑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에 이 코스트를 많이 투자할수록 방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그래프를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약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느껴진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곡선이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y1에 해당하는 피폭의 부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직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왜 안 되지? 그래서 이 y를 완전 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y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x는 여전히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이게 y, 이게 x, 이게 코스트 똑같이 이거는 콜렉티브 로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바뀐 거는 y가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 코스트 베네핏의 진정한 의미는 x 플러스 y 즉 방어 비용과 방호에 투자하는 코스트, 방호 비용과 피폭의 부담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에서 이거를 지금 y는 지금 1차 선형함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a s 이렇게 지금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s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집단 설량이고요. s는 집단 설량이고요. 이 a는 금전계수라고 합니다. 금전계수는 이 집단 설량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피폭 설량에 대한 값을 금액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일종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이나 그 사회 풍토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으로 언급이 되는 거는 뭐 10만 달러입니다. 100만이군요. 예,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보통 언급이 되는 거 거의 다 100만 달러인데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뭐 달러분의 n 시버트 이런 식으로 이게 금전계수의 단위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즉 피폭설량이 얼마만큼의 금전적 뭐 영향 뭐 또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거를 환산해주기 위한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임의의 Z라는 것으로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화가 되는 지점 찾아야 되니까 역시나 0이겠죠. 플러스고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를 이렇게 우변으로 넘기면은 결국엔 총에는 이게 될 거고요. 요거를 저희는 이제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A라고. 자, 그러면은 X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코스트 비용은 이제 헬스 피직스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C A T라고 표현을 하는데 C는 코스트 퍼 유닛 볼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의 부피의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차폐 면적이라고 볼 수 있고 T는 차폐 두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X를 봤으니까 우리는 S도 봐야 됩니다. S는 등가 선량률 E-μ X 곱하기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 집단 선량입니다. H는 선량률입니다. 선량률. 이거는 그냥 감쇄인자고요. F는 빔의 면적의 최대 선량률 그리고 평균 선량률의 B입니다. B고 이거는 그 차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N은 사람의 수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X는 추가 차폐 두께가 됩니다. 그러면 살짝 내려가지고 이 X와 X를 먼저 미분을 합니다. X, DX를 무엇으로 미분을 하냐? 두께로 미분을 합니다. 두께, 얘가 지금 두께죠? 얘가 두께니까 CA만 남고요. S도 미분을 합니다. 얘도 역시 두께로 미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B로 두고 이거를 C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들을 지금 A, B, C를 이렇게 세 개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A, B, C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식을 하나를 합성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DX, DX 여기에 보면은 이
A를 정리를 할 거예요. A를 끌고 와가지고 A의 dx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금정계수 곱하기 ds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B에 대입을 해주면요, dx는 마이너스 알파 ds가 되고, 이거는 결국엔 뭐다? ca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ds에 대해서는 이제 dx의 이 ds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c에 대한 dx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은 dx는 사라지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고, 마지막 d를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x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x가 뭐라고 했죠? 추가 차폐 두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 정리가 끝났는데요. 미분의 과정이 몇 번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 차근차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했고요. 이거는 지금 헬스 피직스 이그젬플 10점 12번 문제였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점 14번 문제네요. 그 샘플 10점 14번 14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들을 굳이 길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도 제 공부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코스트 베네핏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제가 영상 찍으면서 공부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중요한 내용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일단 제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일단 거의 20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뭐 기술사 문제 풀이든 다른 걸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